과속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단속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고정식 무인 단속기도 추가로 설치돼 과속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도가 안일하게 허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키워드로 돌아보는 세 번째 순서. 오늘은 청정과 공존으로 올 한 해를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차량 이동거리의 평균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적발하는 구간 단속이 그동안은 제주시 방면 평화로에서만 이루어져 왔는데요. 경찰이 내년부터 구간 단속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구간 단속을 시작한 평화로. 차량들이 차선을 지키며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가 시속 80km를 넘으면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이곳 제주시 방면 평화로에서는 구간 단속 전 속도 위반 차량이 하루 평균 1,200대가 넘었지만 단속을 실시한 이후에는 하루 50대 미만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서 경찰이 내년부터 구간 단속을 확대 시행합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향의 평화로와 지난해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한 탐라대 입구에서 살록 남로 교차로 양방향, 과속 차량이 급증한 용해로 입구에서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등 모두 4개 구간이 추가됩니다. 이 근방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지금 막 렌트카에서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과속이 많죠. 구간 단속 확대뿐만 아니라 고정식 무인 단속기도 38대가 더 설치돼 과속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저희들이 교통사고 발생 시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속 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구간 단속 또는 지점 단속을 많이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석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 단속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3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을 30분을 초과할 경우 1,000원으로, 이후에는 15분 초과할 경우 500원으로 올립니다. 전기주차 요금도 최고 갑절까지 인상하고 전기차 주차 요금도 일반 차량의 50%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부설 주차장 기준을 120제곱미터당 한 대로 조정하고 위락시설과 단독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주도가 주거복지와 쓰레기, 대중교통 등 7개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민행복 5+2 역점 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교통 이용객이 증가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이 14% 증가하는 등 도민행복 5+2 역점 정책을 추진한 전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강화해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0,000호를 공급하고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교통유발금제와 차고지 증명제 확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헬스케어 타운이나 신화 역사공원 등 도내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대부분 중국 자본의 지난 도정에서 허가가 이루어진 사업들인데요. 앞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줄지를 두고 내일 심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제주도가 애초에 사업 허가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주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사 대금 1,200억 원을 갚지 못해 녹지병원 건물과 18개 필지가 가압류된 헬스케어 타운 사업. 2015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한 차례 사업 기한 연장에도 여전히 공정률은 54%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0년 준공 예정이던 신화역사공원도 올해까지 사업 기한을 연장했는데도 공정률은 64% 수준. 백통신원이나 로긴제주 역시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두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화 반출 규제로 사업이 늦어졌다며 최근 제주도에 사업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승인만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그 투자가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앞으로도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는 제주도가 애초 사업 계획 승인 때부터 자금 조달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의 초기 자본은 160억 원, 전체 사업 투자 규모의 1%로 나머지 사업 예산은 콘도 분양 수익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제주도는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대부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형 숙박시설을 분양하고 난 다음에 그 이익을 가지고 나머지 관광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했던 그런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완하라며 사업 기한 연장 신청을 반려했던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해당 사업들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이 재개됩니다. 제주도는 내일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9개월 만에 다시 열어 해당 사업자와 법인의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본 조달 계획의 현실성과 투자자의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라 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 이동 일대 357만 제곱미터에 5조 2천억 원을 들여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 복합 리조트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2018년 올 한 해를 키워드로 돌아보는 기획뉴스 시간. 오늘의 키워드는 청정과 공존입니다. 제주의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올해도 많은 사건과 논쟁들이 있었고 또 교훈과 과제도 남겼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자본이 제주에 개발한 국내 최대 복합 리조트에 들어선 워터파크. 개장 첫날부터 주변 지역에서 하수가 흘러넘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제주도가 콘도 규모는 늘려주고 하수 발생 예상량은 은밀하게 줄여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커졌습니다. 특혜 의혹을 제기하던 도의원들은 한 차례 부결시켰다 사과하는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전국적인 환경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공사는 중단됐고 도로폭을 줄이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훼손되는 삼나무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지역 민원이나 경제성을 앞세우는 정책 결정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차량에 맞춰 제주 전역을 도로로 뒤덮을 것인가?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들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오버 투어리즘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교통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됐고 관광객 총량제와 입도세 찬성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그 관광의 개발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섬에서 우리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도 없는 삶으로 내몰고 교통체증이 너무 늘어나서 출퇴근하는 시간이 2배씩 늘어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집값이 갑자기 2배씩 오르고 가게가 2~3배씩 올라가지고 10년, 20년 장사하던 터전을 떠나서 이웃이 쫓겨나고 삶이 쫓겨나고 있다면 무언가 멈춰서 질문해야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원희룡 도정 2기가 본격화되는 새해에도 오라 관광단지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결정되면서 청정과 공존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내일 아침 체감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10에서 30cm, 해안에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외도동 한국전자악기 김택종 대표 20만 원, 제주해양경찰청 현상국 씨 20만 원, 제주 YWCA 간병사 문주란 클럽 신명숙 회장과 회원 일동이 30만 원, 제주시 노영동에서 박영재 씨가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파도 해상에서 발생했던 여객선 좌초 사고는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다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사고 여객선 선장 45살 고모 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선장 고 씨가 항로에서 오른쪽으로 400m가량 벗어나 운항을 하다 선체 바닥이 수중 암초에 걸려 찢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장의 과실 여부가 확인되면 고 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5살 남자 어린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새벽 5시쯤 5살 김모군이 숨졌으며 아동학대 혐의 수사를 위해 내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의붓아들인 김군을 학대한 혐의로 35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A씨는 현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숨진 김군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 측이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삼다수 생산공장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무 책임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0월 삼다수 공장에서 기계를 정비하던 35살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제주도 개발공사 상임이사와 공장 관리자, 사고가 발생한 제병기 라인 책임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오경수 사장과 제주도 개발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교수가 병원에서 과잉 진료가 수시로 이루어졌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발한 치료사들이 과잉 진료를 한 사실을 감추려고 모함을 했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주장했고 이에 대해 치료사들은 교수가 지시한 것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대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병원 측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 문제를 둘러싼 제주도와 대한체육회, 대한승마협회의 법적 공방이 3년 10개월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승마 경기장을 인천으로 변경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2억 7천여만 원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액 5억 원 가운데 재산적 손해금 3억 7천만 원의 60%인 1억 8,40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